금리와 인플레이션과 예. 주가를 방정식을 내보겠다는 의도는 네. 일리는 있으나 답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인플레이션을 계기로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은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요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오히려 이제 버블이 역버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제 역버블. 네네. 버블에서 많이 까졌는데 네. 이제는 오히려 역버블 현상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하네요. 종목들별로 본다면 역버블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히려 예. 더 너무 과잉으로 아. 주가가 빠진 현상들, 과매도. 예, 과매도 이렇게 저는 제가 어저께 한번 슬쩍 한번 보니까 예. 대형 종목 코스피 200 종목 중에서 PR 5 밑으로도 제법 눈에 많이 띄더라고요. 많죠. PR 2, 3, 네. 4 심지어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막 눈에 띄어요. 네네네. 이거는 이제 사실 역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높은 종목도 있지만 네.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오히려 뭐 PR 3, 4배 정도 수준에 가 있는 거는 네. 코스피 전체가 PBR 1미 그렇죠. 떨어진 거고, 그죠? 네. 그 PER도 코스피 전체가 지금 10배 안 되죠. 정도 예. 안 되는 네. 수준까지 와 있고, 보면은 우리가 IMF 때가 PER이 한 7배, 5배 그 사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네. PBR은 0.3, 4배 정도까지 네. 갔었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PBR 보면은 0.5배 이하, PBR 0.5배 이하 주식을 꼽으라면 한 100개 넘을 거예요. 200 맞아요. 코스피 200 중에서 맞아요. 역버블로 들어왔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지금 당장 PER 뭐 5배, 4배 그래 싸 보인다 하더라도 앞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 추정치를 더 내릴 것 같아. 그러니까 PER 5배도 지금은 싼 게 아니야. 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건 항상 주가 빠질 때면 그런 사람 다 그렇게 보죠. 네. 우리가 PR 4, 5배가 싼 거 아니야. 네네. 앞으로 더 빠질 거 아니야. 예. 그렇게 하더라도 네. PR 4, 5배는 싼 거죠. 여전히. 근데 그것이 만약에 앞으로 한 1, 20% 더 떨어진다. 네. 고 하면 PR 3, 4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네.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싼 건 싼 거 아니냐 음. 하는 또 논리가 조만간 등장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직 최악이 오지 않았다는 게 대부분 얘기겠더라고요. 아, 그쵸, 주류 방송, 주류 전문가들 얘기가 아직 바닥 모른다. 아직은 바닥은 모른다. 심지어 뭐 지금이라도 팔아라. 네. 늦지 않았다. 네. 이런 식의 의견들이 상당히 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좀 진짜 이거는 바닥에 가까이 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반대로. 들죠. 반대로.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반대로 단순히 그런 분들의 어떤 진단뿐만 아니라 네. 그냥 주가 자체로 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PBR, PR 측면 지금 실제로 기업의 earnings, power, potential 네. 우리가 이런 거 봐야 되잖아요, 그죠? 돈 버는 기업이 꽤 많단 말이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오히려 경기 안 좋을 때 돈 버는 기업도 꽤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좋게 볼 때 너무 좋게 보는 것도 문제고 네. 나쁘게 볼 때 또 너무 나쁘게 보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경기 나쁘다고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네.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다 알고 있고 예.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거 다 알고 있고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할 거라는 거 알고 있고 네. 또 우리가 더 나쁜 게 더 뭐가 있죠? 중국이 경기 안 좋다는 거 알고 있고 중국이 더 깽판 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고 네. 그 사실 지금 나쁜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초등학교 학생도 알고 있는 이 정도 상황이면 이제 웬만큼 알고 있잖아요. 다 그게 이제 또 시장에 다 가격으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위기고 뭐 나쁜 거는 우리가 모를 때 오는 거지. 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위기가 더 되진단 말이죠.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그건 인정하죠. 네. 그럼 얼마만큼 더 나빠질 수 있느냐. 무릎인 것 같아서 샀는데 계속 미끄러져 내리면서 막 마이너스 1,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물려버리면 이건 내가 정말 뭐 잘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뭐 잘못 본 거 아닌가. 그런 회의는 100명이면 100명 다 갖고 있죠. 뭐 워렌 버핏도 가지고 있을걸요. 왜냐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주가가 100에서 50 빠졌을 때, 예. 야, 나 반 빠졌어. 예. 하고 50에 샀어요. 예. 근데 30까지 내려가. 아, 네. 그럼 20이 빠진 이 사람도 여전히 또 40% 깨지는 거야. 그렇죠. 마지막 40% 깨진 거 엄청 이 사람도 아까운 거야. 그렇죠. 그 고통은 또 똑같은 크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30, 40 깨지는 게 더 아깝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지막에 담궜다가 빠지면 진짜 더 비관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저는 아주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1층에다가 지하실 올 땐 조금 뭐 긴가민가 하다가 네네. 마지막에 이거 지하실도 아닌가? 지하 1층 돼 있냐? 요럴 때가 상당히 가장 고통스럽거든요. 네. 네네네.
요거를 이제 못 참고 여기서 뭐 잘못 행동하기가 99%죠. 대부분 그렇게 행동을 하죠. 잘못, 그죠? 잘못 행동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판단을 아주 막 비난하거나 이때 대부분 다 자해소동이 벌어지죠. 주가를 판다든가, 나 다시. 그걸 자해행위에 이라고 저는 빗댈 정도로. 그럼요. 그 고통을 못 참기 때문에 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 고통을 단절시키고 싶어 하죠. 그죠? 약간 손실 회피. 예, 이런 것들. 손실 회피 심정. 네네.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조짐이 많아질수록 주가는 바닥을 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정밀히, 정확히는 누구도 알 수 없겠지만 그렇죠. 대충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증시는 뭐 층수로 따지면 지하실로 따지면 한 어느 정도까지는 와 있다고 혹시 보세요? 글쎄요. 지금 뭐 지하실이 몇 층인지 그건 알 수가 없죠.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남았다 그러봐 앞으로 더 남을 수 있는 게 한 10% 내외라고 저는 보죠. 만약에 최악의 경우 온다면 네네네. 10% 이상. 왜냐하면 모든 지표가 그 이상 빠지기 힘든 정도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물론 종목이 어떤 종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그럼요. 예. 물론 당연히 달라지겠지만은, 네. 그러나 90%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90% 정도는 그대로 참고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게 항상 히스토리컬하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거죠. 꼭 회복이란 전제를 하지 않더라도 네. 지금 이 가격대에 네. 파는 것보단 분명히 10% 20% 더 높게 팔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네. 그것도 그렇게 또 긴 기간도 아니다. 네. 제가 보면 뭐 한 6개월 안쪽, 1년 안쪽이 충분히 올 수 있다. 근데 당신이 만약 1년 동안 더 딴 걸 더 한다고 해서 네. 30%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에서 30% 수익이 더 난다는 얘기는 네. 지금을 원금 100으로 봤을 때 20 내지 30% 이익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아하. 그걸 그렇게 계산해야지 자꾸 번진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쵸. 내가 지금 까진 돈, 평가 손 나 있는 이 부분에서 이걸 원금 100으로 봤을 때 이 돈을 내가 팔아가지고 네. 지금 다른 곳 가서 투자했을 때 1년 안에 30% 벌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네. 이걸 그대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회복되는 게 한 20% 된다면 난 차라리 이게 더 베팅하겠다. 그리고 지금 원금 100을 투자해가지고 20% 30% 나올 수 있는 에셋이 별로 많지가 않다. 지가 가진 종목 진짜 보기가 싫은 거야, 한마디로. 그쵸. 꼴도 보기 싫죠. 꼴도 보기 싫죠. 그러니까 무조건 던지고 싶은 심지어. 그리고 누구라도 지금쯤은 이제는 누구라도 이제 펀더멘탈리스트가 돼야 돼요.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주가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지금은 대충 이제 내지는 어떤 기분에 의해서 남들이 가는 대로 따라갔다고 치고 네. 지금은 이제 완전 빠졌고 지금 이제 희망이 없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 할 일도 별로 없잖아요. 네. 이게 긴 이 고통의 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 지금 할 수 있는 게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서. 없죠. 그럼 기다릴 때 논이 연불한다고. 그러면 이제 한번 꼽아 보십시오.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왜 물렸는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이거 도대체 뭐지? 그 종목을 한번 공부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생각보다 그렇게 최악이거나 험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기가 공부를 해보라 이거지. 내 종목이, A라는 종목이 있으면, A자 종목이 도대체 이제서야 주가 50% 빠진 다음에 보니까 네. 이 종목의 주인이 누구고, 대주주가 누구고, 이 회사가 어떻게 큰 회사고, 그걸 한번 살펴봐라.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 50% 빠진 이 값대도 이 종목은 아니야. 라고 판단 들면 팔든지. 네. 예. 근데 물리면 더 공부하는데 대부분 다 보면 또 물리면은 예. 그 종목을 안 쳐다보는 경향이 있거든, 사실은. 아. 물린 거를 좀 펀더멘털하게 공부를 해보면은 분명히 아마 지금 내가 이 가격에 던진다는 게 현명한 것인지 아니면 최소한 이 회사의 가치는 100은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든다면 조금 더 가지고 있을 보도 나쁜 거 아니지 않냐. 네. 대표님은 그 수많은 버블과 수많은 역버블을 많이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생각나시는 때가 있다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경험한 건 70년대밖에 없죠, 사실은. 그죠? 막 석유 파동. 석유 파동 나오고 예. 뭐 했을 때. 1차, 2차 석유 파동 났을 네. 때. 그 다음에 이제 초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과연 정의가 어떤 거냐. 지금 이제 보면 대충 미국에서는 초인플레이션 그러면 한 10%대 이상 물가 상승률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미국이 얼마 전에 9.2% 예. 올랐는데 그것이 이제 70년대에 소비자 물가지수 계산법 이해할 것 같으면 14%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이미 70년대의 인플레이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초인플레이션 때 기대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한 6%좀 되나요? 지난달에 보니까 6%, 맞아요. 6% 나왔죠. 2000년부터 2015년 그렇게 멀지 안 갑니다. 네. 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 대출 물가 지수가 한 4%대 내외였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4, 5%.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80년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 경제학자들이 네. 물가는 CPI는 보통 한 5% 정도, 경제 성장률 한 2, 3% 되는 게 이상적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꽤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요. 사실은 우리가 물가가 최근 10년 사이에 네. 2, 3% 떨어졌다 해서 너무 이거를 당연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물가가 지난 50년 예. 혹은 20년을 비교해보면 대충 물가가 한 4%대 내외에서 움직였다. 네네네. 선진국이든 예. 한국이든. 네. 최근에 와서 물가 2% 떨어진 거다. 그렇죠. 최근 그러니까, 한 10년. 예,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가 한 4, 5% 움직인다 해서 이게 그렇게 뭐 고닥닥 놀라 자빠지는데 물가는 아니다는 걸 우선 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주가하고 인플레이션하고 관계가 그렇게 명확치가 않아요, 사실은. 금리와 인플레이션 관계도 명확치도 않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학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예를 들면 금리가 높을 때 주가가 좋았을 때도 있었고, 예. 금리가 낮을 때 주가가 되게 안 좋았던 적도 있었고요. 네. 일본은 90년대 금리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예. 거의 0%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일본 주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세계 경제 좀 좋아지니까 일본 주가가 올라온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금리하고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명확치는 않다.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금리가 낮으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냐.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금융 비용이라든가 예, 비용이. 혹은 배당 수익률이 조금 더 높다든가 그렇죠. 그러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떤 그죠? 주식 유동성 측면에서도 그렇죠, 좋고. 그죠? 예. 그런 측면이 있지만 꼭 네. 그것이 상관관계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금리와 인플레이션과 예. 주가를 막 어떻게 좀 방정식을 내보겠다는 의도는 네. 일리는 있으나 답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서점에 가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게 또 많이 팔린다고 하고 과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럼요. 아니 그리고 60년대 인플레이션, 70년대 인플레이션은 예. 우리나라의 그때 인플레이션이 한 20%가 일반적이었어요. 물가 1년 사이에. 월급도 뭐 30%씩 올라가고, 예. 뭐, 그죠? GDP 성장률이 12%씩 됐던 시절이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물가가 한 4, 5%만 돼도 거의 죽는다고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물가라는 게 실제로 4, 5% 된다고 우리가 죽거나 뭐 난리 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물가가 4, 5% 된다 해서. 네. 임금만 4, 5% 올라가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제학자들은 디플레이션 때문에 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 최근에 항상 그랬죠. 항상 그랬어요. 예. 디플레이션이 뭐 경제를 망친다. 어떻게 하면 디플레이션 트랩에서 벗어나느냐, 뭐. 그래서 뭐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가야 된다는, 실제로 유럽은 마이너스까지 갔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왜 그랬죠? 불과 1년 전에? 네. 지금부터 유럽은 제로금리예요, 사실은, 그죠? 이제 막 올리기 이제 막 시작했죠.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예, 예. 그럼 왜 그럼 금리가 제로로 갔습니까? 디플레이션 때문에 피하려고. 일본은 지금 아직 디플레이션이에요, 일본은. 그렇죠. 그건 계속 제로금리. 계속 제로금리고. 네. 근데 미국하고 일부 국가가 인플레이션 좀 된다고 인플레이션 MBC 난리치고 있는데 예. 우리가 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안 그래? 20년 동안 디플레이션 싸운다고 온 세계가 예. 입에 거품 물다가 한 1년쯤 인플레이션 되니까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나라가 온 세계가 망한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럼 어디가 적정한 시점인가요? 이게 전쟁이라는 변수도 그렇고 원체 빠르게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다 그럼 금융시장은 빠르게 더 변하면 빠르게 또 그럼요, 휘청되고 막 바로 지금 이전에 말씀 빠르게 변한다면 또 1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1년 뒤에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또 디플레이션 때문에 날친다면 얼마나 우리가 무슨 꼴하죠? 무슨 꼴 되겠습니까? 진짜 사실 전쟁인 건 별것도 아니거든요. 예. 이게 세계 글로벌 경제에 미친 영향은 생각보다 적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요? 그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전쟁이라는 게 예. 뭐 그 쏟아붓는 자원이라든가 뭐 푸틴이 유럽의 가스를 잡고 있어서 그런 거지 뭐 그 외에는 크게 내가 보니 뭐 이게 그야말로 지역적인 전쟁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러시아가 이걸 뭐 10년을 끌겠습니까? 3년을 끌겠습니까? 지금 뭐 아무리 길어봐야 1년, 2년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 치면서도 기름은 다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블랙마켓이든 어디든 간에. 그리고 또 누군가 기름 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나는 누군가는 이걸 계속 띄워서 재물로 사는 데 있겠죠. 기름값 올려서 재물로 사면 또 정유회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메이저들 재미를 볼 것이고 네. 산유도 같이 재미를 볼 것이고 그러나
감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죠. 냉정하게 좀 쳐다보자.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 디플레이션 가지고 난리치다가 불과 1년 사이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난리치고 있으면은 네. 좀 더 냉정해지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그러면 20년간 디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게 공포에 질렸던 세계가 예. 인플레이션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역설적으로. 그리고 기업으로 본다면 네. 인플레이션이 나쁜 거냐, 과연. 요즘 기업들 얼마나 많이 가격을 올립니까? 예. 누가 그래서 욕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올린다.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어쩔 수 그래서 없죠.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업이 가격을 올리고 있을 것인가? 비즈니스맨들이? 분명히 더 올리겠죠? 가격을 증가할 수 있는 기업들은 다 가격을 증가했을 거예요, 이미. 네. 그래서 저는 결코 기업의 사정은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보는 거죠. 훨씬 이분을 계기로, 인플레이션을 계기로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은 훨씬 더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리고 그거는 분명히 기업의 좋은 실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금년 말이든 내년 초든. 네. 저는 분명히 기업 실적이 매우 좋아지라고 봅니다. 물론 가격을 많이 올리면 소비가 줄기 때문에 그렇죠.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네, 네, 네. 그러나 제가 생각한데는 정당하게 올릴 수 있는 그 원자재 가격보다는 상승분보다는 분명히 더 플러스 알파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다고 이분들이 원자재 가격 내려간다고 가격 확 내리겠습니까? 한번 올린 가격을 안 내리죠. 예. 주로 어느 쪽을 그러면은 조금 좋게 보고 계세요? 저는 실적이 나오는 모든 종목을 좋게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이제 지난 그 2, 3년간 너무 꿈과 어떤 비전 가지고 올렸던 주가들, 바이오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당분간 어렵다고 보는 거죠. 고성장주라보다는 바이오주라든가 소위 하이테크주.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제 꿈만 있는 성장주들. 꿈은 이제 최소한 1년 사이에 지금 많이 깨졌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네. 꿈이 깨진 종목들은 당분간 쉬어갈 것 같고, 네. 꿈까지 올라가지 않았던 종목, 사실 꿈이 없었으면 그 사이에 못 올라갔죠. 종목, 웬만한 종목들은, 네, 그죠? 네, 네, 그렇죠. 뭐 크게 올라간 종목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요새 현대차 같은 거 보면은 현대차가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빠진 이유가 가보면 실적이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이 나오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적이 나오면 계속 올라갈 거다 이거죠. 모든 종목들 올라갈 거다 이거죠. 그리고 그 실적은 제가 보면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가 있다. 실적이. 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부 플러스 알파를 분명히 다 할 거기 때문에 기업들은 임금 인상은 상당히 제한적인 반면에 네. 기업들의 가격 원가 증가분은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 네, 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은 또 이번 한 2, 3년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업종 간에 많이 교체가 있지 않습니까? 교체.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경쟁력 없는 업체가 많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네. 이렇기 때문에 그 알게 모르게 업종 간의 구조조정 이런 것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네. 살아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상당히 알짜배기로 아. 기업 이익이 극도화될 수 있는 또 그런 찬스가 있는 거죠, 사실은. 지난 1년 전에 우리가 지금을 예측 못했듯이 네. 1년 뒤를 또 예측 못할 건 분명히 할 것 같고 또 1년 전에 우리가 디플레이션 얘기하다가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하듯이 1년 뒤에 또 디플레이션 얘기할 수도 있다. 내년 이맘때 되면 이거 큰일 났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런 거잖아요. 왜 경기가 확 하락하면은 네. 소비가 줄고 예. 그럼 기업들이 물건값을 내릴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게 또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저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연말을 피크로 해서 내년이 되면 오히려 미국이 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뭐 내릴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그 전망이 맞을지 틀릴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분명한 거는 페드가 큰 실수함이었잖아요. 작년에. 그죠? 인플레이션이 뭐 잠시 달려가지고. 일시적일 것. 러시아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때만 해도 이미 여러 가지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표들이. 막 상승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은 페드도 정확치 않는 거예요. 그죠? 또 지금 또 미국 일부는 뭐라 그러는 거야. 페드가 금리 저 너무 심하게 올리는 것 같은데 저러다가 또 한번 일난다? 네. 그게 페드도 두 번 실수할 수 있다. 한 번은 인플레이션을 너무 늦게 봐서 실수했고 이미 실수했고 네. 이번엔 또 너무 인플레이션을 너무 또 지나치게 걱정해서 또 실수할 거다. 너무 세게 매파적으로 네, 금리를 올려서. 올서 또 실수할 거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 되면 또 허둥지둥 금리 내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 또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그래서 사실은 경기 변동에 대해서 너무 막 민감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알 수도 없는 거다. 사실 경기 변동은. 네. 경기가 아주 나빠진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네.
저는 그렇게 경기가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 중앙은행의 어떤 핸들링하는 수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가 나빠지는 걸 용납할 수도 없어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그래서 저는 뭐 적당한 선에서 경기가 나빠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네.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예. 이게 통상적으로 경기의 주기에 불과한 거지. 이게 뭐 완전히 뭐 엄청난 경기 나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경기 순환을 좀 보고 있는 거다. 네. 예.